옛날 옛적 깊은 산골 낙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자리한 이 마을은 가을빛으로 물든 단풍과 황금빛 들판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러나 마을 끄트머리에 자리한 한 초가집에서는 쓸쓸한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약이라도 한 첩 지어드려야 하는데. 다리를 절며 방문을 열고 들어온 윤봉길은 이불 속에 누워있는 어머니 최 씨 부인을 걱정스레 바라봤어요. 한때는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의 아들이었던 윤봉길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쓴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말거라. 약보다는 쌀 한 대박이 더 급하니. 최 씨 부인의 말투는 여전히 고고했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어도 양반가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봉길은 아무 말 없이 방구석에 놓인 빈 쌀독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했고 내일 아침거리도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더 춥고 배고픈 겨울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영감네 계시는감?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의 고리대금업자 장만복이었습니다. 뚱뚱한 배를 앞세우고 허름한 마당에 들어선 장만복은 코웃음을 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장어른,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봉길이 공손히 맞이했지만 장만복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빚 독촉하러 왔네. 이자만 해도 벌써 쌀 10섬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미루겠다는 거야? 봉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당장 갚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장만복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일부러 찾아와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관아에 고발하겠네. 양반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을 걸세. 장만복의 말에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최 씨 부인이 힘겹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장서방,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 같소? 곧 형편이 나아지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소? 최 씨 부인의 간곡한 부탁에 장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면 말씀해 보시오. 내 딸 복순이를 며느리로 들이시오. 그러면 빚은 다 탕감해 주지. 장만복의 딸 복순은 마을에서 정신이 모자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바보 처녀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왜? 마음에 안 드시오? 달이 저는 아들한테 시집 올 아가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오? 내 딸 복순이가 정신은 좀 모자라도 일은 할 줄 알거든. 게다가 빚까지 탕감해 준다니 이 얼마나 좋은 제안이오? 장만복의 말에 최 씨 부인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부인을 보며 봉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외다. 봉길의 담담한 수용에 최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만복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복순이를 데려오지. 이참에 골칫덩이도 떼버리고 빚도 정리하니 나야 좋지. 장만복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딸 복순은 그저 쓸모없는 짐덩어리였을 뿐이었죠. 장만복이 떠난 후 마당에는 가을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봉길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봉길네 집 마당에 이슬이 촉촉히 내렸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궁금해진 봉길이 대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맨발에 들꽃을 한 움큼 쥐고 있는 소녀가 서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둥근 얼굴은 순진무구했고 맑은 눈동자는 하늘처럼 티없이 맑았습니다. 소녀는 봉길을 보더니 해맑게 웃었어요. 여그가 내 시집이라 해서 왔지요. 봉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장만복의 딸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자신이 들고 있던 들꽃을 봉길에게 건넸어요. 이거 오라버니 줄라고 아침부터 뜯었어요.
예쁘죠? 봉길은 어색하게 들꽃을 받았습니다. 복순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순아, 이리 들어오너라. 방 안에서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길이 복순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병석에 누워있던 최 씨 부인이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될 복순이구나. 저 아이는 우리 봉길의 남편이 될 사람이란다. 복순은 방을 둘러보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방이 따뜻하네요. 우리 집보다 좋아요. 최 씨 부인은 복순의 순진한 말에 애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봉길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윤봉길네 집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은 살림을 도우려 했지만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빨래를 하다 옷을 찢고 밥을 하다 닭에게 밥을 퍼주고 꽃밭에 물 대신 간장을 붓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복순아, 이건 간장이란다. 꽃에는 물을 줘야지. 최 씨 부인이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복순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근데 아주머니, 꽃이 간장물 먹고 싶대요. 목마르대요. 이상한 말이었지만 최 씨 부인은 그저 바보 며느리의 헛소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간장물을 뿌린 꽃들이 더욱 활짝 피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 씨 부인은 놀랐지만 우연의 일치라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봉길네 집에 바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수군거렸어요. 듣자 하니 장만복이 빚 대신 바보 딸을 억지로 들여보냈다지. 그 잘나가던 양반댁이 이제는 바보와 결혼하다니 세상이 뒤집혔네. 그래도 윤봉길네가 잘 나갈 때는 마을 사람들 많이 도왔었지. 두 부부가 참 마음씨 좋았는데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나 의외로 복순이 있는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복순의 순진한 행동과 말은 가끔 봉길과 최 씨 부인을 웃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안이 되었죠. 어느 날 복순이 마당을 쓸다가 봉길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왜 다리를 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봉길은 잠시 당황했어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병을 알아서 그렇단다. 아파요? 가끔. 그래, 내가 이따 약초 캐올게요. 우리 어머니가 다리 아플 때 쓰던 풀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녁이 되자 복순은 산에서 캐온 풀뿌리를 가져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것으로 약을 다려 봉길에게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봉길의 다리 통증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순은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살림을 도왔어요. 가끔은 실수도 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귀여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봉길은 자기도 모르게 복순을 챙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복순아, 저녁이 되면 이슬이 내리니 신발 신고 다녀라. 괜찮아요. 오라버니, 맨발이 좋아요. 땅이랑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복순의 엉뚱한 대답에 봉길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처음에는 복순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복순의 순수한 마음씨가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봉길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었습니다.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낙촌의 단풍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윤봉길네 집 마당가에 피어있는 해바라기도 가을빛을 받아 더욱 황금빛으로 빛났죠. 어느 평화로운 오후, 복순이 그 해바라기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봉길이 마당으로 나오자 복순은 처음으로 봉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낯이 익어요. 이 해바라기 말이에요. 제 친구들 같아요. 꿈에서 봤나? 봉길은 의아한 눈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나왔어요. 봉길아, 그 계집아이가 혹시... 최 씨 부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봉길이 어머니를 바라보자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어릴 적 7살 되던 해 기억하니?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길을 잃었을 때 말이다. 어머니, 그때이요? 제가 산길을 헤매다 해바라기 밭에서 한 계집아이를 만나 함께 손잡고 마을로 내려왔던. 그래, 그 계집아이가 너무 어려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 우리가 데려다준 집이. 봉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길의 표정을 본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장만복의 집이었다. 그 계집아이가 혹시 복순이었을까 싶어. 봉길은 복순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복순은 여전히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해바라기 밭에서 만난 헝클어진 머리의 계집아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왔던 일. 그리고 그 후로 그 아이를 다시 본 적이 없었다는 것까지. 혹시 그 계집아이가 복순이? 아닐 거야. 봉길이 중얼거렸지만 복순은 이미 마당 한켠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봉길은 종종 복순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복순이 또 실수를 저질렀어요. 죽어가던 화단의 꽃에 물 대신 된장을 푼 물을 주었던 거죠. 최 씨 부인이 발견하고 타일렀지만 복순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꽃이 된장물 달라고 했어요. 목마르대요.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이튿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된장물을 준 꽃들이 유난히 활짝 피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시들시들하던 꽃들이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의아함이 커져갔습니다. 복순이 만지는 식물마다 더 잘 자라고 복순이 가꾸는 화단의 꽃들은 항상 더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어느 날 봉길이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을 때 복순이 다가왔습니다. 오라버니, 이거 보세요. 복순이 내민 손에는 작은 씨앗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해바라기 씨앗이에요. 어제 꿈에서 할아버지가 가져가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라니? 네. 하얀 수염 가진 할아버지요. 마당 뒤에 있는 빈 땅에 심으래요. 봉길은 미심쩍었지만 복순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마당 뒤편으로 가보니 그곳은 한때 윤봉길네 집의 자랑이었던 해바라기 밭이었어요.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가문이 몰락한 후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지만요. 여기에 심으면 된대요. 복순이 말했고 봉길은 빈 땅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순아,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자라. 수년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어. 하지만 복순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잘할 거예요. 꽃들이 그랬어요. 여기가 좋대요. 봉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순이 씨앗을 심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차피 자라지 않을 테니 복순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봉길과 최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최 씨 부인이 놀라서 물었지만 복순은 당연하다는 듯이 웃기만 했습니다. 꽃들이 자라고 싶대요. 오랫동안 잠만 자다가 이제 일어났대요. 이후에도 복순이 닿은 꽃과 나무들은 모두 이상하게 잘 자랐습니다. 마당의 허름한 텃밭은 어느새 싱싱한 채소들로 가득 찼고 집 주변의 풀들도 더욱 푸르게 변했어요. 마치 복순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봉길은 복순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빚 대신 억지로 받아들인 바보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복순아, 정말 내가 그 계집아이였을까? 봉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해바라기 밭에서의 만남이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윤봉길네 집 뒷마당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순이 심은 해바라기 씨앗에서 싹이 트더니 어느새 키 큰 해바라기들이 마당 가득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황금빛 꽃잎을 활짝 펼친 해바라기들은 마치 작은 태양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봉길은 넓게 펼쳐진 해바라기 밭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해바라기가 피어난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순은 해바라기들 사이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행복해했어요. 제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외롭지 않대요. 봉길과 최 씨 부인은 복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복순이 이 집에 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윤봉길네 집을 찾아와 해바라기 밭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봤나? 죽은 땅에서 저렇게 해바라기가 피다니. 들어보니 장만복네 바보딸이 심었다던데 그 아이 손에 뭔가 있나 봐.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물과 대화할 수 있다는. 복순이 손은 복손인가 보구먼. 그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순이 손은 복손이라는 말이 마을의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장만복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딸을 집에서 내쫓듯 윤봉길에게 넘긴 장만복은 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그 바보가 복을 피운다고? 나는 그 아이가 짐짝이라 팔아넘겼는데 웃기는 소리로군.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겨 내쫓은 딸이 다른 집에서 복을 불러온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한편 최 씨 부인은 현명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해바라기가 이렇게 많이 피었으니 씨앗을 모아 기름을 짜보자고 제안한 거예요. 예전에 양반가 안주인으로 살 때 익힌 지식을 활용하여 해바라기 씨앗으로 기름을 짜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봉기라, 이 기름은 등잔불로도 쓸 수 있고 약으로도 쓸 수 있단다. 남은 건 장터에 내다 팔면 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봉길과 복수는 최 씨 부인의 지도 아래 해바라기 씨앗을 모으고 기름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든 해바라기 기름은 장터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빛깔의 기름은 다른 기름보다 향이 좋고 맛도 고소했거든요. 윤 영감네 해바라기 기름 한 병만 주시게. 우리 집도 한 병 주세요. 장터에 내놓은 기름은 금세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로써 윤봉길네 집은 조금씩 생계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빚을 갚을 여유는 없었지만 적어도 끼니 걱정은 덜게 되었죠. 봉길은 복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했던 복순이 오히려 이 집의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니까요.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봉길은 작은 비단 리본을 샀어요. 복순의 헝클어진 머리를 묶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봐. 봉길이 리본을 내밀자 복순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어요. 예쁜 리본이네요. 제 거예요? 그래. 내 머리를 묶어주려고. 이리 와서 앉아. 봉길이 조심스럽게 복순의 머리를 빗어주고 리본으로 묶어주자 복순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습니다. 어쩐지 바보 같지 않고 그저 순수하고 예쁜 처녀 같았어요. 오라버니, 고마워요. 정말 예쁘죠? 복순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봉길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인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점점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방에서 봉길에게 말했습니다. 봉길아, 나는 복순이가 정말 그때 그 계집아이가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만났던 그 아이 말이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세상에 우연은 없단다.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지. 복순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분명 하늘의 뜻일 거야. 봉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순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해바라기 밭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윤봉길네 집 주변으로 황금빛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복순이네 해바라기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낙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된 거죠. 어느 맑은 아침 복순이 해바라기 밭 사이를 거닐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봉길은 담장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해바라기 사이로 보이는 복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복수는 마치 꽃들과 대화하듯 자주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도 복수는 꽃잎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도 된장물 줄게.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어요. 저것 봐, 바보가 꽃과 말한다네. 아이고, 가여워라. 정신이 온전치 못해 저러는 거지. 하지만 복수는 개의치 않고 계속 꽃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봉길이 다가가자 복수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그 꽃들이 말해요. 물 말고 된장물 달라고요. 안 그러면 입 닫는다고요. 봉길은 잠시 망설였지만 복순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복순의 엉뚱한 말들이 항상 어떤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내일 함께 된장물을 만들어 주자. 복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봉길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마을 어른들은 여전히 복순을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손을 거친 집마다 복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만진 채소밭은 더 풍성해졌고 복순이 돌본 닭은 더 많은 알을 낳았어요. 마치 자연이 복순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 바보 아가씨가 우리 집 화분도 좀 만져줬으면 좋겠네. 내 밭도 한번 와줬으면 싶은데. 처음에는 비웃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복순의 도움을 바라기 시작했어요. 봉길은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바보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이용하려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어느 날 봉길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이른 아침에 복순을 데리고 해바라기 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복순아, 저 꽃들이 정말 내게 말을 하니?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해요. 꽃만 아니라 나무도 풀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듣나 봐요.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니? 복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미쳤대요. 그래서 집에 가두고 바보라고. 복순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봉길은 그 순간 복순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복순아, 난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 봉길의 말에 복순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그건 결코 바보가 아니야.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봉길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해바라기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어 복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복순은 꽃을 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라버니, 고마워요. 해바라기를 바라보던 복순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봐요. 꽃 보면 두근거리거든요. 근데 오라버니 얼굴 볼 땐 그보다 더 두근거려요. 봉길은 그 순수한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봉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복순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봉길의 따뜻한 손길에 복순은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 봉길은 처음으로 복순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밝고 순수한 미소, 맑은 눈동자, 그리고 해가 비치는 순간 황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까지. 복순아, 나도 내가 좋아. 봉길의 수줍은 고백에 복순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해바라기 밭 사이로 비치는 가을 햇살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과 봉길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항상 함께 해바라기 밭을 돌보고 씨앗을 모으고 기름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봉길이 다리를 절며 걸을 때면 복순이 슬며시 팔을 내밀어 의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복순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을 때면 봉길이 위로해 주었어요. 최 씨 부인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 기뻤어요. 봉길아, 복순이를 잘 챙겨라.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네, 어머니, 이제 알아요. 복순이는 우리 집에 온 진짜 복이었어요.
그렇게 복순의 손길로 피어난 해바라기는 계속해서 황금빛 꽃을 피워냈고 윤봉길네 집의 생활은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서 다시 장만복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휘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날은 윤봉길네 집의 운명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날이 되었습니다. 장만복이 마을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예전보다 더 욱신거리는 걸음으로 마을을 활보했습니다.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복순이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웃기는 소리. 그놈의 해바라기 기름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 그럼 그 복은 내 것이야. 소문을 들은 봉길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과 복순에게 장만복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장만복이 다시 왔습니다. 복순이를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순은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절 데려가려고요? 복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봉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복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복순아, 내가 지킬게. 하지만 다음 날 장만복은 마을 원님을 찾아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원님, 제 딸 복순이가 윤봉길네 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빚 대신 주긴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한 딸을 어찌 남의 집에 줄 수 있겠습니까? 원님은 장만복과 윤봉길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공판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장만복이 먼저 말했어요. 그 바보년이 이 집안 복이라면 그 복은 내 피부친이 내 소유요. 빚은 내가 탕감해줬으니 이제 딸을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윤봉길은 억울한 마음에 반박했습니다. 장 어른은 처음부터 복순이를 쓸모없는 짐덩어리라며 우리 집에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그러나 원님은 법적으로 장만복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복순은 아버지 장만복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떠나는 날 윤봉길네 집 마당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최 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복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아, 어디 가든 건강하게 지내거라. 봉길은 말없이 복순을 바라만 봤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만복이 들어와 복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어서 가자. 이제부터 내 능력으로 우리 집 농사를 돕게 될 거다. 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윤봉길과 최 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복순은 장만복에게 끌려 집을 떠났어요. 복순이 떠난 후 윤봉길네 집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바라기들이 하나둘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복순이 직접 돌보던 꽃들은 물론 마을 입구에 있던 해바라기 군락도 전부 시들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봉길은 시들어가는 해바라기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복순이가 떠나니 꽃들도 같이 죽어가는구먼. 장만복이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모든 걸 망치고 말았어. 한편 장만복의 집에 끌려간 복순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일 창가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어요. 장만복이 자신의 밭에 복순을 데려가 식물들을 만지게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년, 왜 다른 집에서는 되던 게 내 집에서는 안 되는 거냐? 장만복이 화를 내며 복순을 다그쳤어요. 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꽃들이 겁을 내어 복을 탐하는 손은 찌를 수 있대요. 장만복은 복순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복순의 손길은 더 이상 식물들에게 생명력을 주지 못했어요. 봉길은 매일 밤 장만복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복순을 만날 기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 나와 있던 복순을 발견했어요. 복순아, 봉길이 작게 불렀고 복순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길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어요. 오라버니.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봉길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꼭 널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 해바라기들이 많이 아프대요. 제가 돌아가야 한대요. 그래, 꼭 데려갈게. 약속할게. 봉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순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그때 최 씨 부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봉길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최 씨 부인의 눈빛에는 지혜가 빛났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새벽녘, 장만복의 집 담장 너머로 작은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잠을 설치던 복순이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담장 아래 서 있는 윤봉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라버니. 복순이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봉길은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복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저보고 계속 꽃들에게 말하라고 해요. 근데 꽃들이 말을 안 해요. 다 겁에 떨고 있대요. 봉길은 복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복순아, 내일 내가 떠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 복순은 놀란 눈으로 봉길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장만복이 널 다른 고을로 데려간다는 얘기를 하더구나. 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아침 저를 먼 친척집에 팔아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치려고 했어요. 봉길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는 복순에게 가까이 다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은 그대를 바보라 불렀지만 나는 알아봤어. 그대가 이 집의 꽃이고 나의 복이란 걸.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봉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 곧 데리러 올게. 몸만 다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봉길은 담장 너머로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해바라기였어요. 복수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길은 담장을 넘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장만복은 딸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님과 마을 관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장만복, 잠시 멈추시오. 원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만복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원님, 무슨 일로 여기에? 관하로 가시오. 윤봉길 씨가 혼인증명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였소. 장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윤봉길과 최 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봉길은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서방, 이것은 당신이 직접 쓴 서약서요. 딸 복순을 빚 대신 저희 집의 며느리로 드리는 것에 동의하고 모든 연을 끊고 앞으로의 결정을 저희 집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장만복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것은 기억나지 않소. 내 딸을 데려갈 권리가 나에게 있소. 그때 최 씨 부인이 내민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혼인증명서였어요. 이건 봉길이와 복순이의 혼인증명서입니다. 둘은 이미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어요. 원님은 모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후 장만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만복, 당신은 자신의 서약을 어기고 있소. 법적으로 복수는 이미 윤봉길의 아내요. 빚 대신 딸을 주기로 한 계약을 당신이 먼저 파기할 수는 없소. 장만복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바보년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내 피부친이 내 소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원님은 장만복을 꾸짖듯 말했습니다. 복을 걷어찬 이는 복을 다시 누릴 수 없다. 복은 이 집안의 것이다. 장만복은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봉길을 노려보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복순은 윤봉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윤봉길네 집으로 돌아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들어가던 해바라기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복순의 귀환을 축하하듯 해바라기들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복순은 기쁨에 차서 해바라기 밭을 뛰어다녔어요. 친구들, 내가 돌아왔어. 보고 싶었어. 봉길은 그런 복순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복순을 지켜봤어요. 봉길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네, 어머니. 복순이는 우리 집의 진짜 복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복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봉길은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제는 내 아내가 된 것을 알고 있니? 복순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오라버니 아내잖아요. 봉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란다. 평생 함께 할 거야. 복순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녀의 손을 잡은 봉길의 마음도 따뜻하게 물들어갔습니다. 복순이 돌아온 후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시들었던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황량했던 들판에도 생기가 돌아왔어요. 마치 복순의 존재 자체가 마을에 복을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낙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봉길네 집을 중심으로 해바라기 밭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 거죠. 사람들은 이제 복순을 우복이라고 불렀어요. 바보 같지만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바라기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매년 첫 해바라기가 피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이것을 복순이 축제라 불렀죠. 축제 때면 복순은 어린아이들에게 해바라기 씨앗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씨앗들에게 이야기해봐. 그럼 더 예쁘게 피어날 거야. 아이들은 복순의 말을 따라 씨앗에게 속삭였고 신기하게도 그 씨앗들은 항상 더 크고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한편 장만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복순을 잃은 후 점점 더 욕심을 부렸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고 더 많은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밭에서는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병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내 땅에서만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장만복은 점점 초라해졌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터에서만 꽃이 피지 않았고 버려진 장독대 옆에는 마른 꽃씨가 담긴 항아리 하나만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욕심으로 대하면 복도 등을 돌린다더니 정말이었구먼. 봉길과 복순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봉길의 다리는 여전히 저렸지만 복순이 찾아온 약초들 덕분에 통증은 많이 줄었어요. 최 씨 부인도 건강을 회복하여 예전의 기품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복순은 봉길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오라버니, 우리 곧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해바라기들이 그러던데요. 봉길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몇 달 후 복순은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윤혜라고 지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밝고 따뜻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죠. 윤혜는 어머니처럼 식물과 대화하는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였지만 어린 윤혜가 만지는 꽃들은 항상 더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봐, 우리 아들도 복순이를 닮았구나. 봉길이 기쁜 마음으로 말하자 복순은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 집에 복이 가득해요. 오라버니. 시간이 흐르면서 윤봉길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가장 행복한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바라기 기름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정도였지만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 어떻게 하면 꽃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면 돼. 꽃들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거든.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야. 아이들은 갸우뚱하며 흩어졌지만 그 말을 기억하는 몇몇 아이들은 실제로 식물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윤봉길과 복순이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을은 해바라기 마을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 마을의 해바라기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복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노년이 된 봉길이 마을 어귀에 앉아 해바라기 밭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가끔 복을 바보 얼굴로 보냅니다. 보지 못한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운 탓이지요. 복순이 옆에 다가와 앉으며 봉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오라버니, 해바라기들이 오늘도 행복하대요. 봉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앞으로 손자 윤혜의 아들이 뛰어왔어요. 어린아이의 손에는 작은 해바라기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꽃이 제가 가장 큰 해바라기라고 해요. 봉길과 복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해바라기처럼 햇빛을 향해 항상 고개를 들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복은 이지적 판단이 아닌 진심에서 깃든다는 것.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고 복을 품은 어리석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옛 선비들은 이 둘의 사랑을 우중지복이라 불렀습니다. 어리석음 속에 깃든 참된 복이라는 뜻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한 마음이 진정한 복을 가져온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낙촌 마을에서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해바라기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복순이 여전히 그곳에서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순이와 윤봉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때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예시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